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렸는데요. 정부는 이걸 시장 안정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글쎄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압박, 의도대로 시장을 안정시킬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파장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이 메시지. 이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었죠.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얼어붙게 만든 아주 명확하고 강력한 정책 신호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복잡한 규제들을 파헤쳐 볼 겁니다. 또 과거의 비슷한 사례는 어땠는지 교훈을 찾아보고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대통령의 강경 발언입니다.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올린 메시지 하나가 이렇게 큰 정책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습니다. 5월 9일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니까 그 전에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을 좀 팔게 만들어서 시장의 매물을 늘리겠다.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서서 다주택자를 마치 청년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지목을 한 거죠. 문제를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추진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심판이라는 무게감을 싣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싹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정부는 매물을 풀라고 계속 압박하는데 시장은 오히려 문을 더 굳게 잠글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거죠. 공급을 늘리려는 시도가 정반대로 공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경고를 지금 당장 팔아라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더 엄청난 규제가 올 거다라는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설프게 파는 것보다 일단 버텨보는 게 더 낫다는 심리가 확산되는 거죠. 물론 시장 전체가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강남이나 한강벨트 같은 핵심 지역은 매물이 더 꽉 잠겨버리고 반면에 노원이나 도봉 같은 외곽 지역에서만 일부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정부 정책이 의도치 않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만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겹겹이 쌓인 규제 문제입니다. 사실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이미 시장은 복잡한 규제들 때문에 거의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른바 3중 규제가 어떻게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전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 규제들로 꽁꽁 묶여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이 3가지 규제가 겹쳐있는 이른바 3중 규제 시스템이 거래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시장이 완전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겁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둘째,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매수자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팔 사람은 팔 수가 없고 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과연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주 비슷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2017년에도 비슷한 세금 압박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집값이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폭등해버렸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핵심 지역 위주로 가격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불평등만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느끼는 이 불안감, 이게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직접 겪었던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두려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의 본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정책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여러 분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매물은 잠기는데 가격은 과열될 수 있고 사람들은 더더욱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만 찾게 될 거라는 거죠. 또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은 결국 세입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돕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 복잡한 규제 자체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을 불러온 대통령의 소통 방식, 그 스타일의 문제일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감대는 바로 이겁니다. 정책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예측 가능성인데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정책의 내용이 아니라 접근 방식이라는 거죠.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권력자의 언어, 그리고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규제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평가는 이렇게 귀결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진다면 그 책임은 단순히 정책 설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된 특유의 하향식, 고압적인 접근 방식, 바로 그 이재명식 통치 스타일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접근 방식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